와 디자인 띵킹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지만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 전혀 아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4차시 그러니까 5차시 6차시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느 정도 배웠던 것을 콜라보하고 또 디자인 띵킹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우리 출석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유, 네, 준혁이, 준혁이 안 들어왔나요? 예원이, 네, 연우, 네, 여민이, 네, 서현이, 장서현 안 들어왔어요. 도원이, 네, 서현이, 네, 인성이, 네, 서현이가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요령기, 네, 네, 그리고 우리 하노이 친구들 멀리서 수업 듣느라 수고하는 소연이, 네, 네, 재민이, 네, 그리고 재현이, 이재현 안 들어왔나요? 오케이, 나연이, 네, 네, 주찬이, 네, 진이, 진이 아까 들어와 있었는데, 네, 성빈이, 네, 네, 그리고 창민이, 네, 오케이. 자, 지금 두 친구가 안 들어왔는데, 18, 19, 20, 그쵸. 두 친구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5차시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시면 디자인 띵킹 적용 사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좀 멋지게 해결해 본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뭐 학급의 문제도 좋고요, 뭐 지역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또는 뭐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뭐 친구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가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자기가 한번 자기 사례를 발표해 볼 친구가 있을까? 네,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유여민, 네. 여민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해결 중인 사례는 있어요. 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막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파도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점점 갈리면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저희 일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좀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설계 정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요? 야, 생각보다 대단한 친구들이 많네. 아무튼, 네, 우리가 사실 페트병에 그 물 많이 사 먹잖아요. 그 안에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죠? 거의 정말 모든 플라스틱 또는 뭐 다른 부분에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우리 하노이의 소연이, 네, 혹시 사례가 있을까? 네, 근데 저 너무, 음. 별거 아닌데, 일단 말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네, 제가 문과라서 원래 수학 과목을 정말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적당히 공부해도 막 90점은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너무너무 대충 준비를 했었어요. 약간, 이번에도 90점 나오겠지 하고, 근데, 그때, 거의 반타작을 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수학을 처음부터 공부해야겠다 하고 조금씩 했는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오르고, 이제 방학 때 처음부터 아예 복습을 하니까 2학기 때는 전교 2등? 수학 2등을 받아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야, 박수, 박수. 와. 참고로 우리 그 호치민과 하노이의 이 공동 교육 과정에서 전교 2등이 됐는 우리 수업 클래스 되겠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어쨌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잘 나왔었는데 대충 했는데 안 나오니까 또 노력을 해서 잘 해결이 된 문제. 얼뜻 보면 약간 자기 잘난 척 같긴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예요, 여러분들. 오해가 마시고 아주 아주 훌륭한 사례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채팅창에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처럼 막 올려도 됩니다. 별풍선을 쏠 수는 없겠지만 뭐 제 계좌 올려놓을 테니까 원하면 좀 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뭐 같이 모여서 과자 한번 먹는 시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네, 자신이 그 어떤 문제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했지만 선택,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해결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에서 한번 배웠었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 시도들의 접근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를 배워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Embrace Infant Warmer라는 거 우리 종배쌤이랑 했을 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큐베이터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인큐베이터. 오케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요 첫 번째 사례, 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드릴게요.
자, 시작. 보고 오세요.
자,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네, 이렇게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죠? 이건 실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결 과정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디자인 띵킹이라는 개념을 1차 시에 배웠을 텐데 지금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나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빈칸에는 뭐가 될까요? 문제에 대한 뭘까요? 공감이요. 그렇지. 공감입니다. 공감. 자, 두 번째. 문제를 정의. 그렇죠. 정의하기. 얼쑤. 네, 이게 저희 학교 종인데 네. 저 아직 3월부터 왔는데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 찾기. 뭐겠습니까? 아이디어요. 네네, 아이디어 찾기. 자, 네 번째 단계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네, 요겁니다. 요거. 뭐 프로토타입만 알면 돼요. 그죠? 네, 시제품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것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기가 되겠죠. 평가하기. 그래서 배웠다시피 요런 5단계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 찾기, 시제품 만들기, 평가하기 요런 5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띵킹이 됩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짜장면 스티커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고딩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방금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해결 단계 5단계 있죠. 네, 이 단계를 적용해서 공감하기, 그리고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시제품 만들기, 테스트하기의 단계로 이 영상을 한번 추후에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작성하셔야 되는 건 알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행됐던 사례 2개가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GE라는 회사 아시죠? GE. 아는 친구 채팅으로 한번 먼저 올려볼까요? GE. 엄청난 글로벌 회사죠? 네, 아무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애초부터 약간 하노이랑 호치민 경쟁 붙여놨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지? GE는 General Electric이라는 회사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의료기기를 많이 만드는데요. 네, 선생님이 사실 지금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을 들어갈 때는 이과를 나와서 의용전자공학이라는 전공을 먼저 공부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좀 생각과 꿈이 바뀌어가지고 영문과로 전과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있을 때 그 한국
코엑스에 의료기기 전시회가 매년 열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과가 의용전자공학과라서 그 참여해서 엑스포 관람하는 게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뭐 GE라든지 필립스라든지 뭐 지멘스 그런 여러 의료기기를 만든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벤처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와서 이제 막 서로 자기 제품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E 같은 데선 MRI도 만들거든요. MRI 만드는데 뭐 연구비, 재료비, 노동비 다 합쳐가지고 한 2억 들면 실제로 판매는 10억에 판다. 8억이 남는 거죠. 왜 그 전공을 그만두고 여기로 왔는지 가끔 월급 들어올 때 조금 생각나긴 합니다. 근데 평소에 학생들을 만나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이 G2에서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요 MRI라는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죠. 요 장치를 만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소아들이 왜 MRI를 두려워하는가? 혹시 MRI 찍어본 친구 있나요? MRI를 찍을 때 그 기계 안으로 혼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삐삐삐 기계음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약간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어린아이들 중에도 MRI를 찍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이 MRI를 찍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장치에 촬영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이제부터 이 단체의 사람들은 디자인 띵킹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첫 번째, 공감 단계가 있겠죠. 이 아이들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담당자, 즉 소아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쿵쿵 소리, 좁은 공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들어가야 하는 무서운 공간,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자, 문제 정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상황의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현상을 나열하고요. 질문들을 하겠죠. 부모나 병원 관계자들한테 왜 소아들이 이 MRI 촬영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아들이 수면제 마취 없이 MRI를 잘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대답을 들었더니 소아 환자들에게는 병원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다. 그리고 MRI 기계는 춥고 어둡고 시끄러운 기계다. 부모를 떠나 혼자 들어가야 하는 굉장히 낯선 곳이다. 라는 대답들이 나왔대요. 자, 이런 것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뭐 알다시피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쉐도잉 같은 거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노출이 되고 무엇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단계고요. 심층 인터뷰는 말 그대로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FGI는 그룹 집중 인터뷰라고 해서 단체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어쩐 이러한 방식으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문제 정의를 접근을 해보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아이디어 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금 앞서서 말했던 이런 세 가지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먼저 그라운드 룰을 정합니다. 즉 어떤 아이디어도 판단은 유보하자. 즉 A라는 친구가 B라는 의견을 냈더니 C라는 친구가 야, 그 말도 안 되잖아.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편견 없이 판단 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일단 오픈해서 다 나열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아이디어를 발산하자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이따 우리가 적용해 볼
임의 이미지 기법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도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임의 이미지 기법을 이따가 실제로 한번 해볼 거고요. 요 임의 이미지 기법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화면과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6과 6이 있죠. 한 번 돌려서 2가 나오고 한 번 돌려서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선택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 자동차를 한번 제가 긁어서 이렇게 생긴 가운데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물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까? 한번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이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어 보도록 하세요. 저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한번 완성을 해 봤는데요. 저는 자동차 하면 먼저 스피드, 그리고 테슬라, 여행, 계란, 아버지, 타임머신, 계급, 사고, 이런 것들이 저의 머릿속에는 떠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이 자동차라는 개념을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MRI를 다시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MRI라는 것과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개념들을 강제로 연결해 보는 거죠. 이렇게 MRI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접목을 해보면 MRI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행이라는 개념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이 어떤 MRI를 찍기 전, 즉 들어가는 단계부터 침대에 누워서 MRI 기계에 들어가고 이 MRI가 측정하는 시간 동안에 소리가 나는 그 모든 시간과 그것이 다시 침대가 밀려 나와서 병실 밖으로 나올 때까지를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를 퀘스트로 여기고 이 여행을 우리가 한번 잘 끝내보는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MRI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이미지 기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산시키고 연계성을 찾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끔 확산시키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강제로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겠죠. 자, 프로토타입은 빠른 시도와 빠른 실패가 목적입니다. 대략의 뼈대만 생성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편리한 재료로 간단히 목업을 제작을 하고요. 서비스다 뭐라면 뭐 팔컨 만화라든지 스토리보드 같은 플로우 차트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 PPT,
포스터, 전단지 등 사용자에게 안내를 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반드시 들어갈 게 뭐예요? 피드백이겠죠. 피드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 3차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프로토타입을 추구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자, 테스트하기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테스트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당되는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를 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이 좋다면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 최종 모델로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MRI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두려움에 공감을 하고 해당 문제의 정의를 파악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적용해서 결국 MRI 검사를 모험을 떠나는 항해로 바꾸어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파악하고 넘어갈 텐데요.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는 모델이 적절하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2, 3차 업데이트를 시켜서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타입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테스트하기 단계를 갔다가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돌아가도 이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 내기 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아이디어 단계로 돌아가도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제대로 정의 안 된 것이죠. 이렇게 역순으로 안 될 때는 다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디자인 띵킹의 또 하나의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말이 많았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차례예요. 자, 사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첫날 제가 9페이지에서 여러분들 SDGs에서 해결할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걸 오늘 전까지 완료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수업 예시를 들었다면 요 MRI 같은 문제 개념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SDGs 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져오시고요. 그 가져온 문제를 이제 이미지 기법으로 우리가 한번 사고의 확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원 중에 생일이 가장 빠른 학생의 문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만간 브레이크룸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그 브레이크룸으로 와서 조원들 서로 생일을 물어보고 가장 빠른 학생의 문제를 오픈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원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일단 브레이크룸을 선생님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브레이크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 화면 공유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 있는 요 이미지 기법 이미지를 카피해 가지고 우리의 공유 보드 있죠. 지금 선생님 화면 보이고 있나요? 네, 공유 보드에다가 네. 그 이미지 기법을 카피해서 넣고 조원들끼리 같이 브레이크룸에서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선생님이 브레이크룸을 다 만들었거든요. 자기 조에 해당되는 브레이크룸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한번 한 다음에 조원들이 같이 얘기를 막 해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정해보고 그것을 프로토타입으로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것을 피그잼에다가 여러분이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브레이크룸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3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구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지? 네, 막 들어가고 있어요. 1조는 왜 진이밖에 안 들어가 있을까? 1조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소연이, 나연이, 창민이. 네, 그 피그잼에 제가 링크 다 걸어놨거든요. 네, 그 링크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자기 조에 다 조원들이 안 들어온 친구가 있나요? 오케이, 다 들어왔으면 네, 조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5분 있다 보겠습니다. 해양생물에 위험된 쓰레기 섬에 났는데 그러면 기후변화가 났지. 확실히. 근데 여기 그 이미지 기법 여기 쌤이 첨부하신 사진 보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막 기후 변하면은 막 뭐라 해야 되냐? 막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더 뭐 때문에 자세하게 기후 변화가 정하자면. 생겼는지. 오케이. 그럼 뭐 어떤 걸로 할까? 얘들아, 내가 잠깐 껴들어서 미안한데 그 소연이가 이미지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잖아. 그거 네. 그냥 주사위로 던져가지고 아무거나 나오는 거를 끄집어 와서 너네가 랜덤으로 포스트잇을 작성하고 니네가 생각하는 기후 문제를 거기에 덧붙여서 강제로 연계해 보면 돼.
아, 네. 내가 방금 예시를 그렇게 들어줬는데 혹시 딴짓한 건 아니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 네. 어,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주사위 굴려볼게. 한호의 육사가 누구야? 나. 주찬이? 아. 오케이. 지금 마이크 켜.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무슨 안보? 식량. 아, 식량. 지속?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아이디어? 쉽지 않네. 잔반 남기지 않기?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면 해양 생태계 보전. 그래? 식량이랑 상관이 있어? 우리 2조 선생님이 잠깐 껴들어서 미안해요. 일단 지금 각자 주제 얘기 되게 잘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미지 기법 그거를 가져와서 아무 그림이나 하나 뽑아가지고 아까 그 포스트잇 가운데 놓고 아이디어 막 발산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너네 중에 하나 그 문제 아이디어를 넣고 강제로 연계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해보세요. 네. 제로 한가. 우리 3조 잘 하고 있나? 왜 타워링이고요? 이거 1029 픽셀 타워링이에요. 3조 잘 하고 있나? 네? 네. 저희 SDGs 목표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미지. 아까 내가 말한 순서가 SDG를 먼저 네네. 가져오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이미지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기법에서 이제 너네가 네네. 아까 내가 그림판 보여줬잖아. 네네. 요거 지금 메인 화면 보이나? 네, 지금 메인 화면. 내가 창으로 선택을 해서 안 보이는구나. 그 이미지를 지금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너네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우산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가운데 받고 너네 생각을 포스트잇 하나씩 적는 거야. 우산 하면 떠오르는 것.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을 이제 갖다 붙였을 때 거기서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제로 연계해 보는 거지. 이거를 그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저 이거 제가 이미지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 너네가 피그잼에다가 넣은 거 말하는 거지? 저희 피그잼에 이거 이렇게 했어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로 헝거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잘 가져왔어. 자, 봅시다. 지금 핸드폰이 됐네, 그지? 네. 핸드폰이라고 하면 뭐 디자인 프로그램이 이게 됐어. 그리고 네. 핸드폰 대신 이제 너네가 생각하는 SDG 문제를 넣는 거지. 네네. 그럼 거기에 핸드폰과 연계됐던 이미지들을 SDGs랑 연계를 했을 때 제로 헝거와 반도체, 제로 헝거와 소형화 이거를 강제로 연계해 보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네. 브레인스토밍처럼 그 포스트잇 하는 거 아닐까? 아까 쌤이 자동차로 하셨던 거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일단 예원이가 어떤 거 했는지. 우리 4조 친구들 선생님 갑자기 껴들어서 미안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쌤,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자, 지금 선생님이 그 피그잼 화면을 비추고 있는 거 보여요? 네.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미지 기법, 그러니까 요 포스트잇 붙어 있는 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 그 가운데에 들어갈 그림은 내가 아까 이미지에 있던 여러 그림들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네.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영화 촬영하는 그 필름 카메라가 있죠. 그러면 네. 이 필름 카메라를 놓고 너희들의 생각들을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어보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너네 중에 생일 제일 빠른 사람 친구의 SDG 문제 아이디어 있지? 네. 그거를 필름 카메라 위에 덮어. 그렇게 되면 필름 카메라와 연계됐던 아이디어를 SDG 네. 문제에 강제로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계속 발산하려고 해보는 기법이야. 이해가 됐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들 너네 똘똘한 애들만 있으니까 잘할 것 같아. 네, 해볼게요. 잘해봐. 네. 일단 그거 가져오자. 가져왔어. 오케이. 그리고 원래 사진. 우리 대충 신발 할까? 신발? 전 상관없어. 오케이. 이거 저 사진을 갖고 올게, 붙여야 사진. 되나? 여기가 좋은 그 사진? 운동화. 빨리 하자. 거울 사진? 있는 데에다 올려봐야지. 그 목표. 우리 지금 캠코더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하긴 뭐. 그럼 뭐 제 돌아보는 매개체니까 과거랑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어렵다. 문제 정의,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테스트. 기후 변화의 원인이나 그거의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 약간 그걸 갖다가 넓게 만들면 그거랑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까? 뭐 지구 온난화 같은 뭐 온실가스 발생 같은 게 문제겠지. 온실가스. 아니면은 뭐 국민 파괴나 그 온실가스랑 무게를 어떻게 엮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온실가스랑 무게? 무게? 응. 그 배출량을 무게로 대충 비슷한 맥락 아닐까? 근데 그래서- 그거 지금 탄소 배출량 제한하는 제도는 이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온실가스 무게 이용 온실가스. 음, 아까 지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연료랑 식량이랑 연결지어서 해볼 거예요. 연료랑 식량. 우리 2조는 그 이미지로 선택한 게 뭐야? 비행기요. 비행기를 여기 안 붙인 거구나 지금. 네. 오케이. 한번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 이미지 그냥 스샷 해가지고. 네. 다른 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화이팅. 저 핸드폰을 기준으로 한 거였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야. 내가 해놨어. 보면 뭐가 좋을 것 같아, 너네 생각했을 때? 너네는 정말 질보다 양으로 나가는구나. 쌤. 이런 무식함 아주 좋아. 다른 애들의 5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걸 찾고 있습니다, 쌤. 아주 훌륭해. 다 공대라고 지금 이상 아니고 반도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기계랑. 너네 다 이과 애들이야? 네, 공대 지망생들? 그렇습니다. 어쩐지 냄새가 나는다 했어. 우리 열사오 할 때 재밌겠구만. 이게 왜 웃노? 네, 공대의 현실을 알려주지. 공대요? 자, 잘 마무리해봐. 네. 우리 4조는 말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말했어요. 조용하게 아주 잘하고 있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네. 이게 쉬웠으면 SDGs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3조는 정말 무식하게 아이디어를 5배씩 내고 있거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포스트잇이 8개밖에 안 돼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연계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지. 내가 아까 질보단 양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어쨌거나 아주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자, 쌤이 그 시간을 넘어 버렸는데 시간 참 빨리 가죠?
제가 무한대로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정도에서 우리 그 아이디어 내는 거는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들 그 각 모둠별로 이제 이미지 기법을 통해서 STG 문제를 가운데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연계를 하나 한 걸 이제 선택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6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브레이크룸을 다시 다 깨고 여러분들을 회수시킬게요. 자, 우리 메인룸으로 다 돌아왔나요? 네, 돌아온 것 같죠? 그러면 1조부터 화면 공유를 제가 지금 풀 테니까 1조부터 그 자기 조의 화면을 공유해서 자기 개념들을 한 번만 설명해 봅시다. 1조 조장이 누구였었지? 그때 진이었었나? 네, 조한중. 김나연입니다. 아, 나연이었나요? 네네, 한번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짧고 간단하게. 잠깐만요. 다른 조들도 누가 발표할지 좀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화면 공유하는 거 다 알죠?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나연이가 하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저희가 먹게 된 주제가 이 영상이든가 캠코더인데요. 네, 저희가 각자 팀원들이 이거에 대해 생각해낸 주제가 뭐 영상, 무게, 화질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셋 다 공통으로 낸 주제가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영상 쪽 계열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또 저희가 그 SDG에 대해 하게 된 주제가 그 골 10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 가지고 그 이제 영상을 직접 제작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죠. 아, 훌륭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정말 좋아요, 그죠? 예, 기후변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허구의 삶을 연기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된다면 그런 파급 효과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좋았어요. 자, 2조. 이조 누구죠? 예. 제가 발표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는 여행, 파일럿, 이산화탄소 배출, 하늘, 안전, 영화, 공항 그리고 연료를 했고요. 그 저희가 선택한 키워드와 식량 지속에 대해서 연결한 거는 그 파일럿 분들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식량 지속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그 SDG 연계된 목표가 몇 번이라고? 잠시만요. 아니요. 여행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식량 문제요. 식량 문제. 식량이면 Zero Hunger? 네, 지금 2번? 네, 아, 이번. 오케이. 그러니까 그 2번 문제인 이제 네. 식량에 관한 문제를 파일럿이 그 승객들을 안내하듯이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오케이. 네, 일단 박수 칩시다. 네, 훌륭합니다. 그 사실 이제 2조가 방금 접근한 방법은 선생님이 의도한 거랑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에 했던 그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파일럿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식량 문제를 넣었으면 식량 문제를 파일럿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뭐 아까 우리 잼에 보면 안전과 뭐 영화와 공항과 연료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여행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연계를 하면 이제 실질적인 컨텐츠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은 시도였습니다. 훌륭해요. 자, 3조.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임의 이미지로 자동차를 선정했었었는데 그에 관련된 키워드로 기계, 인공지능, 신호등, 여행, 가족, 휴게소, 휴일, 전기차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SDG 2번 제로 헝거를 대체해 봤을 때 이 제로 헝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았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통계 자료에서 본 건데 전 세계 총 음식 생산량이 저희가 77억 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개인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섭취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좀 책정을 해보고 그걸 학습을 통해서 제 인공지능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음식의 양을 생산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이 제로한 거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채택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박수. 네, 훌륭합니다. 아이디어 되게 좋았고요. 역시 3조도 식량과 AI를 연계해서 효율적인 음식의 생산량을 측정한다. 네, 로 나왔고 이제 선생님이 조금만 조언을 하면 사실 음식 생산량을 AI로 테이크케어 하는 것은 현재 현실과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차고 넘치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 기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음식을 과하게 먹는 사람들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음식을 아예 못 먹는 사람들한테 이 과도한 음식들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방식을 AI에 접목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럼으로써 내일 점심에 여러분들은 잔반을 없애는 걸로 여러분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기 바랍니다. 깨끗이 먹자 이거죠. 뜬 만큼만. 자, 4조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이 운동화 그림을 보고 뭐 운동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 해양 생태계랑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동화가 발을 보호하는 것처럼 저희도 해양 생물들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 목표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정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울지 딱 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광고지라든가를 제작을 해서 플라스틱이나 그런 해양 쓰레기에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발표 박수. 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생물들을 위한 어떤 광고를 만들자.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확실히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바 이상으로 잘 참여하고 생각을 잘 확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가지를 살펴봤는데 1조는 기후변화를 영상 제작으로 만든다. 그리고 2조는 식량을 이제 파일럿의 마음가짐으로 잘 이제 케어한다. 그리고 3번째 조도 식량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한다. 4번째는 수중생물을 광고를 제작해서 해결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것을 아이디어화한 다음에 시제품을 적절하게 만들어낸다면 정말 적절한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서 적용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꽤 가서 바로 6차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차 시는 우리가 SDG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번에 1차 시 때 여러분들한테 각 모둠별로 실천 사례들을 가져오라 라고 했었는데 다들 준비를 해 왔겠죠?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사례로 언급해 있는 부분들을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국내 사례고요. 오른쪽에는 국외 사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말 짧게 훑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한번 볼까요? 뭐 꽃가람 숭식여고라는 곳에서 학생들의 학교의 분리배출, 그래서 교실에서 분리배출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잘 해결하는 도구 개발 및 적용, 이런 거 궁금하네요. 그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사례를 하나는 제가 이제 버클리대의 Y 플랜이라는 것을 가져왔었는데, 이거는 좀 말이 길지만 결국은 이 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시행정 담당관, 그리고 공무원, 교육자, 전문계획가, 지역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 도시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를 함께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으로 SDG를 개발해서 적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례를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30분 시간을 잡아놨는데 가급적이면 한 20분 안으로 끝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조부터 한번 그 조별 발표 준비한 거를 사례를 간략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노이부터 하는 거 맞죠? 네네, 1조. 하노이 1조. 네. 우리가 조가 방금 그 아이디어 발표한 순서예요. 여기 잼에 있는 1, 2, 그렇네. 내가 호치민 1조로 바꿨구나. 잠시만요. 네. 다른 조 친구들도 준비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G전자의 SDGs 사례 발표를 진행할 하노이 1팀의 임소연입니다. LG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현재까지 펼쳐왔는데요. LG전자는 2014년에 설비 운영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 투자 등을 실시하여 2008년 대비 18.4톤을 감축했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가 어떻게 하여 이런 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행한 폐가전 미안한데 너 네. 그 듀얼 스크린 쓰고 있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2개 쓰고 있지 않아? 지금 그 화면이 아니요. 안 넘어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게 가끔 그런데 안 그러면 너가 화면 공유를 한 게 그 이제 전체 그 뭐야 PPT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누르면 창이 새로 하나 떠져서 그 전체 화면 창이 안 잡히고 그냥 PPT에서 왼쪽에 쭈루룩 목차 있고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화면만 잡히게 돼. 돼. 좋아. 됐어.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럼 먼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행한 폐가전 제품의 회수 서비스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회수 신청을 접수받은 후 설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대형 폐전기 전자제품을 회수하며 소형 폐가전의 경우 LG전자 서비스 센터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수거한 폐전기 전자제품을 분해 및 분류 과정을 통해 원자재로 재활용,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까지 누적된 폐가전 회수 처리량은 205만 톤에 달하며 LG전자는 2020년까지 누적 회수량 45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LG전자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재활용 업체의 불법 매립 소각 및 개발도상국 수출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LG 위센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는 발포 스티로폼 같은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발포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한번 사용하면 전량 폐기했던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 연간 약 65톤의 종이와 22톤의 발포 스티로폼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최소화, 분리 배출, 재활용성 증대, 처리 단계에서의 친환경적인 처리 등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전사 재활용률 90%를 목표로 지속해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LG전자의 활동 목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SDGs의 12번째 목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추구입니다. 둘째로 재활용을 통해 폐기 시 생성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중소재활용 업체에 무상 공급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 선순환의 기반 설립입니다. 저희 모두 미 LG전자의 활동을 분석하며 느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런 LG전자의 활동은 큰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LG전자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나서서 환경에 대한 제품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도 이처럼 자신들의 생산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자극하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이 LG전자로부터 자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윤이 최우선인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SDGs 달성에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에게 주어진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설정한 전략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으로 생산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감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혹은 다른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패턴 보장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환경 친화적인 산업 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다양한 캠페인을 열고 환경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정부와의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피드백은 한꺼번에 끝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호치민의 1조죠. 호치민의 1조인 상윤회조. 도원이 서연이가 조장이었나요? 상효가 조장이었나? 들리시나요? 좀 꺼야 되고 끄고야 되는데 화면 공유가 안 됐어. 왜 이러다 멈췄어? 여보세요? 목소리는 들려, 상효야. 저 말이 안 들리는데? 너 내 목소리 들려? 너 나 지금 어떡함? 들리시나요? 쌤 목소리 안 들려? 네, 지금 들려요, 지금. 화면 공유해봐. 네네.
서연아. 아, 상효 다시 들어왔네. 네. 상효가 연결이 좀 잘 안 되면 다른 친구가 할 수 있나? 네, 잠시만요. 그리고 잠깐 짬을 통해서 그 자기 이름이 학번이랑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네. 친구들은 꼭 변경을 해야 돼요.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계속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들리시나요? 들려, 상효야. 아직 안 들리는데? 에어팟으로 지금 들리고. 안 들리나? 들리시나요, 선생님? 들려. 됐다. 들려요. 네.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네. 어디 학교야? 이렇게 상태가 안 근데 좋아? 선생님 그래서 저 PPT 제작을 저희가 따로 하진 않았는데 조사만 해왔거든요. 그럼 PPT 말고 그냥 화면을 보여줘봐. 네, 그럼. 조사해온 거를 괜찮을까요? 텍스트를 띄워도 되고. 네네, 잠시만요. 네, 이거. 잠시만요. 선생님 아니면은 저 다음 모습 먼저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래.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케이. 네네. 자, 그러면 우리 하노이 2조인 재현이, 재민이, 주찬이, 성빈이 조 한번 먼저 해볼까요? 선생님 저희도 PPT 말고 그냥 사례만 조사해왔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화면 띄워봐. 화면이요? 뭐 아예 텍스트가 준비된 게 없어? 네, 그냥 사례만 조사하면 되는데 사례 조사. 그러면은 네, 그럼 일단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하노이 2조가 그 SDG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사례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및 운반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합 발전 설비 및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진출해 있는 국가들의 사회적 니즈를 분석한 두산중공업은 베트남과 인도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주목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같은 두산그룹 계열인 중앙대 병원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전개했고, 인도에서는 헬스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00명의 소외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과 필수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 확대라는 지속 가능한 멸포를 실천하고 세계 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는 지사의 기업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서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고 해당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양부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완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18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55만 통의 담수 생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수처리 기술, 타랑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수주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SDG 목표 3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개인이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기업이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이런 게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대기업이라는 회사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그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사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과학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떤 SDG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자금력 이런 것들이 그
그 XDC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 추진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끝.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상윤의 준비가 됐니? 아니면은 네,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호치민 2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준비했니?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저희 조는 이제 SDG 14번을 해결하는 문제로서 글리터 반대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글리터는 여러 화장품에 들어가는 조그맣고 반짝이는 알갱이로 마이크로 비즈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쓰이는 곳은 아이섀도우랑 손소독제랑 각질 제거용 팩, 여러모로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 제품의 문제는 너무 미세해서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랑 고래, 상어 등의 해양 생물에 마이크로 비즈가 쌓이게 되고 그건 결국 이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목표는 바다로 흘러 들어온 마이크로 비즈들이 해양 생물들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마이크로 비즈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마이크로 비즈 퇴출 활동이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 비즈 청정 해역 법안을 통과해서 마이크로 비즈를 사용 금지시켰고 캐나다에는 마이크로 비즈를 독성 물질로 분류했고 네덜란드랑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도 규제 법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미용 제품에서 사용 금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비즈 퇴출 운동이 전개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협회에서 2017년부터 사용 금지했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2015년 6월 유엔 환경계획위원회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해 마이크로 비즈를 죽음의 알갱이라고 표현하고 그린피스와 함께 마이크로 비즈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이 해양 생태계 오염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양 생태계로 오염을 유발하는지 알 수 있었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연이 준비됐니? 들리시나요? 혹시 서연아 준비됐어?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유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여요. 네네. 지금 네, 하겠습니다. 네슬레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를 조금 해봤었는데요. 이게 모든 형이 빠졌네요.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슬레라는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네슬레라는
말이 끊겼는데. 음소거 돼 있네 지금. 여보세요. 이제 들려. 선생님, 그 서현이 걸로 발표를 하다가 서현이께 아니, 자꾸 왜 이래 이거? 아니, 들리시나요 선생님? 목소리 들려. 목소리 안 들리는데? 선생님, 제가 쌤 목소리가 안 끊겨서 들리긴 하는데 일단 나머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례 중 하나 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10년에 아프리카 프로그램인 네스카페라는 걸 실행을 했는데요. 이제 네스카페 플랜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SDGs 목표 1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빈곤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공급기지 농민 50여만 명에게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농부와 실업자 카페에 커피를 싣고 나를 수 있는 그곳의 카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나눠주고 맛에 대한 평가도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슬레는 광고 비용을 쓴 대신 제품 홍보를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피드백도 주는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모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SDG 3번에 관련된 목표도 있는데요. 네슬레는 더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데 모았던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수로적인 연구 및 제품 구성에서 교육, 헌신적인 여행 및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까지 네슬레의 목표는 2030년 5천만여 명의 어린이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30만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목표는 SDGs 8번에도 기여를 했었는데요. 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명의 청소년에게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글로벌 기업은 연합을 포함하여 전 세계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결합하고 조정합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해 고용 가능성 외에도 네슬레는 이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차세대 농부와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HEN와 네슬레 개방형 혁신 플랫폼에 대한 도전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슬레에 대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봤고요. 사실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런 다양한 SDGs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그런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공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끝났어요? 네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들 발표를 잘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제 이런 뭐 LG, 두산, 네슬레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한 문제들을 여러분의 후배들이 연구조사에서 발표하는 그런 사례 발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랑 되게 짧지만 깊은 이 SDGs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 솔루션을 익히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해결의 속도와 방법을 신속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AI 기술을 배워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이어서 디자인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 수업들을 들을 텐데 그럴 때도 여러분들 부디 끊임없이 내가 이 뭐 파이썬을 왜 배우지? 그리고 이 코딩을 왜 배우지? 당연히 이제 그 내용에도 집중을 해야겠지만 항상 그 큰 그림을 잊지 말아 주세요. 내가 이 기술들을 배워서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지속가능 발전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획했던 그 SDGs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뒤에 AI를 배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수업을 준비하신 한 8명의 선생님들은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몇몇의 친구는 실제로 그 AI 기술을 적용해서 어설프게나마도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런 기대에 부응해 주시고 어설퍼도 돼요. 어설퍼도 되니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디슨은 뭐 1000번을 실패를 했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거를 피그잼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꽤 흘렀죠? 네, 재밌었어요, 수업? 네. 레슨. 자, 제 화면이 보이십니까? 수행평가 기준안이라고 써있는.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입니다. 네, 보이죠.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활동지 미션 6개 수행했는가, 요거 제출기한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 따로 얘기 안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던 피그마 그 파일들 쫙 있죠? 요거 우리 했던 활동들 빈칸 채우기, 이거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제출기한을 10월 30일 밤 11시 안까지 할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여유 있죠? 10월 30일 밤 11시 안. 제가 여기 끝에다가 칸 하나 더 만들어서 기한 다시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확인하시고요. 구글에도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얼사워, 요 얼사워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라 그랬죠? 이것도 10월 30일 밤 11시 안까지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발표했던 그 SDGs 사례 발표 프로젝트, 요거 이제 요 기준을 해서 제출했는가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PPT에는 제가 언급했던 조원 개개인의 의견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언급이 안 돼 있었고, 조원들이 협동을 해서 작성했는지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여기 과제에 선생님이 추가를 해 놓을게요. 즉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개인적으로 내는 거는 그냥 여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얼사워, 근데 얼사워 올리는 것도 사실 그냥 학습지에 넣어도 되겠네요, 그죠?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어디 갔지? 네네,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출하면 될 것 같고, 그거만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저기 그 오늘 발표했던 사례 발표만 따로 그 과제 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반드시 언급했던 조원들이 반드시 협동할 것, 예시의 3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할 것, 조원 개개인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 네, 요것만 원래는 오늘까지 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9월 26일까지 괜찮나요? 네. 9월 26일 밤 11시 안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3일의 시간 동안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다 한 번씩 켜고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후딱. 자, 카메라 제일 늦게 켜는 친구는 수행 빵점 줄 거야. 자, 빨리빨리 들어옵시다. 빨리빨리. 얼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항상 8시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지? 부랴부랴 지금 준비들 중인 것 같은데. 예원이 2만만 나오면은 인정 안 해줘요. 서현, 장서현, 임연우, 장서현 카메라가 없어? 아, 이거 언빌리버블인데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친구는 그냥 빼고 찍도록 하죠 뭐. 잠깐. 근데 다 있나? 빠진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2, 4, 6, 8, 10, 12, 14, 16, 8. 누가 없지? 다 있나? 오케이. 자, 찍겠습니다. 다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자, 확인 한번 하고. 그래, 다들 멋있어. 자, 요거 사진 제가 구글에 그냥 같이 올려도 괜찮겠어요? 네, 뭐 혹시 다른 네. 친구들 저는 얼굴 가려주세요 하면 그 댓글 올리면 그 친구는 얼굴에 스티커 받고 SDG 목표 1번 박아 놓으세요, 얼굴에. 네, 그리고 딴 데 올려도 됩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봐요. 빠이빠이.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